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다들 모두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4일이라서 긴 연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알찬 연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2023년 개묘년 첫 인생의 내비게이션 강의입니다. 그래서 뭐를 말씀을 드릴까 이래 생각을 하다가 내가 올해는 내 인생을 좀 바꾸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짧게는 석 달 후에 자기가 과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지난 일을 이제 평점을 해보세요. 그리고 길게는 1년 후에 내가 양심 노트를 썼는데, 오늘 그 주제가 양심 노트입니다. 양심 노트를 썼는데 거기에 맞게끔 하나하나 잘 진행을 해왔는가, 그래서 그 결론은 어땠었는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는가 하면은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의 법칙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의 법칙.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이다. 나한테 들어와 있는 양심이다. 이거를 영의 세계라고 하고 영계라고 한다. 우리가 저 세상에 갔을 때는 영계에 있는 것이 양심이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은 바다 나올 때에 영계와 홍계가 있는데, 영계에서는 양심을 가지고 오고 홍계에서는 욕심을 가지고 온다. 이 두 가지를 인간은 태어날 때 반드시 가지고 온다. 그런데 이 양심은 누구나 똑같다. 동일하다. 근데 욕심, 이 홍계는 다 틀리다. 자기의 업보에 따라서 다 틀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딱 태어나 보니까 굉장히 부잣집에 외동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럼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형제들이 빠글빠글한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집에서 태어나는 거, 이게 업보예요, 업보. 네. 내가 그렇게 태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그건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방법은 없느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만 계속 양심 노트를 쓰면서 노력하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제 그 양심이라고 했는데, 이 양심을 노트에다가 적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 때로는 하고 나서 반성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참고하기 위해서. 실수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 참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양심 노트를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과 후에
내가 그 일을 시행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계속 미션이 주어집니다. 무슨 사건과 결정해야 될 일들이 계속 내 앞에 놓여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양심 노트를 써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종합적으로 1년 후에 그래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양심 노트를 예를 들어서 이제 써놓은 건데, 어떠한 이제 사안이 주어집니다. 양심 노트를 쓰자면 어떤 사안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안이 주어지니까 여기는 이제 주말에 어머님 집에 가야 되는데, 양심상으로는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갈까 말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무슨 점 보듯이 가기 싫은데 양심 노트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명하면은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가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거죠.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이 사안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양심 노트를 쓰기 위해서는 몰입을 해야 됩니다. 몰입이 이게 뭐라 그랬죠? 선정이라 그랬어요. 선정. 몰입을 해야 돼요. 선정을 해야 돼요. 명상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마음을 그냥 평상시 마음 막 이래 움직이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하게, 내가 말씀드렸죠. 심호흡을 하면서 고요하게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가라앉힙니다. 이게 몰입이에요. 그래서 몰입을 해서 내가 이제 물어봐요, 나한테. 지금 내가 깨어 있는가? 몰입이 탁 되어서 정확하게 다른 잡념 없이 내 참나와 만나서, 참나가 뭐라 그랬어요? 양심이라 그랬죠? 내 참나와 만나서 그의 양심에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지금 깨어 있는가? 예. 왜? 명상을 했으니까 깨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머님한테 가기 싫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깨어 있었는가? 그때는 가기 싫은 마음밖에 없었다. 깨어 있지 않았다. 잡념 가운데에서 언뜻 생각을 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몰입은 그 상태에서 내가 몰입을 했는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우리 저거에서는 육바라밀이라 그러죠. 육바라밀이라 그러는데, 육바라밀이 뭔가 하면은 몰입, 선정, 그 다음에 사랑, 보시, 사랑이 보시입니다. 보시. 정의가 지게, 예절이 인욕, 성실이 정진, 지혜,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선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혜, 여기에 뭔가 하면은 바로 양심노트가 육바라밀이에요. 이 육바라밀은 뭐라 그랬어요? 양심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것이 육바라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은 이 우리 양심의 잣대예요. 잣대.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육바라밀은. 자, 사랑했는가? 몰입이 된 상태에서 사랑했는가 보십니다. 상대방 입장을 쉽게 얘기해서 고려를 했는가? 상대방 입장을 고려를 했는가? 이게 사랑이에요. 상대방 입장을 고려를 했는가? 역지사지, 내가 상대방 입장을 역지사지 했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역지사지 해보니까, 상대방이 누구예요? 어머니죠? 어머니는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속마음은 야야 오지 말아라 그래도 그 속뜻에는 와라, 빨리 와라 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의 보시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주말에 내 시간을 갖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좀 지내고 싶어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랑은 체크한 거예요. 사랑을 보시 육바라밀 중에 하나인 사랑을 체크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더라. 그 다음에 정의, 지혜, 지계. 정의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상대방한테 가하지 않는 것이, 이게 정의입니다. 가하지 않았는가, 이거를 퀘스천 마크로 질문으로 던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뭐 정의가 민주노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민주의 정의를 위해서 무슨 정의를 위해서 싸워요. 그러면은 당장 데모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게 정의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노사 분쟁을 했을 때에 그 회사가 어떤 입장에 처해지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 놓고 정의가 어쩌니 정의를 사수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는 정말로 모르는 얘기입니다. 좀 알고 공부 좀 하고 그런 것도 하셔야 돼요. 정의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상대방에게 가하지 않았는가, 이게 정의예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은 자주 방문을 안 한 것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누구예요? 어머니라고 그랬죠. 어머니에게 자주 방문 안 한 것이 거기 피해를 준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받은 것은 없어요. 내가 상처받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절은 인욕입니다. 예절. 인욕인데, 인욕은 뭔가 하면은 예절은 현실이 수용했는가? 현실을 수용했는가? 아니요. 부모님이 가기 싫으면서 마음만 나쁘는. 그러니까 현실을 수용했는가? 나는 현실을 수용했는가? 아니단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가기 싫으면서 그냥 마음만 아픈 거예요. 몸은 못 가고 마음만 아픈 거예요. 이게 그 예절입니다. 인욕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자, 수표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난 상태면은 이 난 상태를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나는 아닌데 하면서 변명을 해요. 그러면은 이 문제점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이게 맞나 안 맞나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 예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실. 이거는 정진이에요. 뭐에 대한 정진이냐? 이거는 양심을 꾸준히 끌고 가는 그에 대한, 양심을 내가 계속 실천을 하는 그에 대한 그 정진입니다. 이걸 성실성이라 그러죠. 성실은 했는가? 양심 실천 노력에 최선을 다했는가? 왜? 엄마한테 가기 싫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에요. 안 가는 쪽으로 마음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실에 정진, 를 하지 않은 내 마음이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자, 주말에 엄마한테 갈까 말까에 대해서 지금 쭉 내 마음을 놓고 지금 몰입해서 사랑, 정의, 예절, 성실 이제 다 체크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양심 노트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는 겁니다. 이렇게 사안을 놓고. 그래서 지혜 마지막에 선택. 남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나를 위하는 쪽으로 마음이 길어서 불편하다. 못 가는 마음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뭐요? 찜찜하기만 하고 불편해. 그렇잖아요. 그죠? 왜? 여기 전부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가고 싶다는 마음은 자명하게 내질 않았잖아요. 내 마음 자체가.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러면은 찜찜해진 거예요. 찜찜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은 찜찜하면은 자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지혜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토요일 날 어머님한테 가서 다 일찍 가서 다 도와드리고 해드릴 거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일찍 돌아와서 내가 운동도 하고 내 시간을 가지면 것이 좋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은 계속 찜찜해만 하다가 마음속에 찜찜해만 하다가 양심 노트를 딱 써보고 가야 되겠다. 바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돌아와서 내가 내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 노트를 이런 사안에 따라서 한 건 한 건 다 써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건 한 건 다 써보시면은 내가 이제 그 써본 거에 대해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화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생각, 감정, 오감에서 매몰돼서 하는 행동은 전부 다 뭐예요? 부질없는 짓이다. 부질없는 짓이고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자식을 때릴까요 말까요? 훈계를 하는데 이거를 다 해보라고요. 몰입을 해서 선정에 들어서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우리 자식을 훈계를 위해서 그냥 그대로 얘를 계속 내버려뒀을 때에 어떻게 될 거며 그 자식의 입장이 어떻게 될 거며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리고 정의,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내가 아들한테 가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결론을 내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엄마하고 짜고 이거를 얘한테 이번에는 큰 고통을 한번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당분간은 냉담하게 보호를 해주지 않고 냉담하게 얘 버릇이 고쳐질 때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은
불러놓고 훈계를 제대로 하면은 개 버릇이 고쳐집니다. 그렇잖아요. 다음에 하려고 하면은 겁이 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귀한 자식이라고 계속 오냐 오냐 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지나면은 관리 못 합니다. 막 뛰어요. 그때부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사춘기라서.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왜? 걔는 어릴 때부터 통제가 안 되고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응? 자기가 생각, 감정, 오감에 의해서 막 뛰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 양심노트, 오늘 배운 양심노트를 가지고 차분히 써보세요. 지금 고민을 갖고 계시는 그 현안부터 써보세요. 그러시면은 그 현안 하나하나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결론이 날 겁니다. 그대로 행동하세요. 이게 양심노트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열심히 사용하셔서 좋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